미국 대통령 선거에 이렇게 큰 관심을 갖는 건 결국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로 귀결되기 때문이겠죠. 그 바이든 당선인의 경제 공약, 특히 핵심 공약인 그린 뉴딜 정책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지 박대기 기자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이른바 그린 뉴딜 정책, 우리 정부도 몇 달 전에 발표한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당선인도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책을 가져갔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미국 민주당에서도 그 그린 뉴딜이라는 표현을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계속 써왔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으로 바이든의 선거 홈페이지를 보면요. 우리가 똑같이 그린 뉴딜이라는 표현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네. 우리와 차이가 있다면 우리 그린 뉴딜 예산보다 무려 30배나 투입되는 자본의 규모가 크다는 점입니다. 친환경 인프라에 4년간 2,200조 원을 투입하고요.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건물 400만 채와 주택 200만 채를 에너지 고효율로 개조하고 친환경 대중교통 설비 등을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5년 내에 5억 개의 태양광 패널과 6만 개의 풍력 터빈을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 뉴딜보다는 규모 면에서 압도적으로 크다는 점이 우리와 차이점입니다. 그 규모 자체가 아예 다르다는 얘기겠네요. 네. 최근 세계 1위에 오르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우리 배터리 산업이나 그 친환경차 산업에는 또 이득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산업에는 분명히 이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LG화학과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2차 전지 업체들이 올해 들어 세계 점유율을 2배 이상 높이면서 세계 수익권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올해 이런 급격한 성장은 온전히 유럽에서 탄소 배출 규제를 올해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 바이든 정책 가운데는 10년 뒤에 50만 개의 공공 전기 충전소 설치라든지 연방정부 차량의 친환경차 구매 그리고 탄소 배출량 규제까지 있습니다. 이런 규제와 친환경차 육성 정책이 함께 시행된다면 내년부터 미국 내에서 전기차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특히 국내 업체들이 미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고 또 짓고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LG화학과 삼성 SDI가 미시간에 공장이 있고요. LG화학은 오하이오에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에 2년 뒤를 목표로 추가로 공장을 더 짓고 있습니다. 조금 더 좀 범위를 좁혀서 전기차 분야는 어떨까요? 이제 우리 국내 완성차 업계가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도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우리 현대차와 기아차는 미국에 연간 60만 대 규모의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60만 대는 모두 내연기관 차량 공장이고 전기차로의 생산 전환 계획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네. 이 바이든 당선자 공약을 보면요, 바이 아메리카라고 미국 내 생산품을 구매하는 것을 장려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에 납품이 되는 전기차 등의 경우에는 미국 내 생산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려면 미국 공장을 전기차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국 공장에서는 미국에 수출하는 전기차가 줄어들 위험도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또 바이든은 첨단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 국내로 가져오고 싶어 합니다. 2차 전지나 전기차 같은 품목을 우리가 수출만 하면 좋겠지만 미국의 공장을 늘리고 협업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바이 아메리카 정책은 어느 정도 기조를 유지할 것 같다는 예상이고요. 네. 그런 맥락에서 결국 바이든의 핵심 정책에는 탄소 배출 규제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또 우리 입장에서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전통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석유화학이나 철강 같은 품목도 우리 주요 수출 산업인데요. 이 환경 규제가 도입된다면 이런 산업들부터 직접 영향권에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탄소 국경세라는 것이 도입될 수가 있습니다. 이 탄소 국경세란 수출하는 국가의 탄소 배출량이 많을 경우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가리킵니다. 네. 국내 철강 산업이나 석유화학, 시멘트 이 세 개 업종에서만 2050년까지 400조 원의 친환경 전환 비용이 들어간다는 연구도 있을 정도로 만약 탄소 국경세가 도입된다면 산업적 타격은 아주 큽니다. 하지만 이런 기후변화 대응 조치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돼 왔고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무시했던 정책들입니다. 이미 늦었지만 가야 할 길인 만큼 우리도 변화의 흐름을 보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의 미중 무역 갈등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게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네. 어떤 예상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당장 큰 변화는 어렵다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상당수 전문 분석기관은 앞으로도 미국의 대중 압박이 상당 기간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나 현대경제연구원 그리고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무역협회 등 전문가 단체 의견을 보면은 무역 전쟁 계속 의견 쪽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다만 트럼프 정부에서처럼 불시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갑작스러운 방식은 없을 거라는 견해가 더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나 일본, 인도 등 동맹국을 미국이 활용해서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도 실리를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잘 들었습니다. 박대기 기자였습니다.